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속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단한 내용 없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의한 바를 보겠는데, 각속력은 스칼라고 각속도는 벡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스칼라부터 원운동이니까, 등속 원운동이니까 스칼라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제 물리학 2에서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루는데, 자, 볼게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중심 각의 크기입니다. 각이 방향 없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예요. 자, 그렇다면 원운동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중심각의 크기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약속하는고 하게 되면은, 우리 본래 어떤 물체의 속력하게 되면은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S라고 표시하고, 속도 하면은 변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각속력을 이름해서 이것을 이름 부르기를 뭐라 하는고 하게 되면은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각속력 오메가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 시간 동안의 중심각의 크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세타 하는 거예요. 얘가 라디안이 되고 단위가 세크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서 호도법에 의한 각 세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분의 S 정도는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디안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부터 장난을 치는데 약속을 이렇게 한다고요. 오메가는 T분의 세타다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T분의 세타다. 자,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소하게 되면 미소라고 적어주면 되지만, 자, 맨 처음에 각속력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나오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각속력 오메가는 R과 무관하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일로 보십시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워야 되는데. 자, 반지름이 스몰 r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요렇게 두 반지름으로 존재하는데, 얘가 각속력이라는 것은 r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원판 자체에서 표시한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는 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 있지만 수평인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일반 물리학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원심력, 구심력 잘못 배워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원판에서 점을 찍은 것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았지요. 똑같이 뭐가 되겠습니까? 갱관시간 t이고 똑같이 세타가 2파이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한 바퀴의 시간을 뭐라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표시를 하면은 오메가가 한 바퀴라고 할게요. 한 바퀴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요? 주기라 그랬고. 자, 요 상태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t분의 세타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바퀴면 뭐가 됩니까? 얘가 주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시하니까 한 바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2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t분의 2파이라고 적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또 배웠네요. t가 뭐지요? 진동수의 역수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적어버리면은 얘가 t분의 2파이라 해도 괜찮고,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2파이 f라고 적어도 괜찮다. 라디안 퍼 세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반지름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 그래서 각속력 오메가라는 것은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인데, 자,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미의 각에서, 다시요, 이미의 각에서 얘가 이동을 한다 했을 때 반지름과 상관없이 같은 중심각이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각속도 같다라고 해요. 주기 같다라고 해요. 진동수 같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금방 했다시피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t분의 세타가 되겠고요. t분의 2파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얘가 2파이f라고 되는데 얘가 같다면 당연히 주기가 같아야지요. 당연히 진동수가 같아야지요. 그래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냐? 각 속력이 같다는 말이 곧 진동수 같다는 말이요. 주기 같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세 개가 탕탕탕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요. 오메가라는 것은 t분의 세타인데 한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한 바퀴가 주기 t니까 얘는 한 바퀴가 2파이로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t분의 2파이 혹은 2파이f 줄 것이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2파이f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되면 여기서 저절로 다 표시가 되는데 예제, 여러분들 책 169페이지 예제가 되겠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초에 5회전이다 하면 자, 보십시오. 1초에 회전하게 되면은요. 1초가 나왔지요. 그러면은 진동수 F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5Hz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5Hz 다 나오시면 역수관계 이게 습관처럼 나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기는 얼마냐 하게 되면은 5분의 1초다라고 나와줘야 돼요. 세크. 다음에 각 속력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기억해보자. 뭘 했더라? 안 됩니다. 오메가란 것은 뭐지요? t분의 2파이지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t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5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표시할 수 있겠지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진동수로부터 각속력을 표시를 한다 하게 되면은 오메가라는 것은 얘가 2파이 f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f 값을 그대로 금방 구한 것과 같이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데 2파이에다가 f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5Hz가 됐었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요?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주기, 진동수, 각속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용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자유자재로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각속력과 선속력의 관계를 지금부터 유도를 해내고자 함인데요. 자,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뭔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오메가가 t분의 세타로 약속을 하고, 선속력이라는 것은 접선속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름에 비가 올 때에 우산을 내가 탁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 끝부분에서 접선 방향으로 빗방울이 날아가지요. 아니, 쉽게 말해서 이것은 선속력이라는 것은 접선 속력인데 이 접자를 뺀 겁니다. 원운동 했을 때 원 끝부분에서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를 우리가 속력을 접선 속력, 그때 속도를 접선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V는 마찬가지로 T분의 S가 나와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은 아예 괜찮고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강체와 원운동을 동시에 엮어내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나 반드시 해야 할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를 장난을 치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r분의 s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t분의 세타 대신에 r분의 s라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와 같지요? 아니, 이쁘게 적으려니까 1분의 t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요것은 올라가면서 뒤집히면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r분의 s 곱하기 t분의 1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t분의 s 대신에 호도법으로 표시를 해보면 세타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잠깐 여기서 T 세타를 바꿔버렸죠. T분의 S가 뭐에 해당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V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뭐가 R분의 V라고 적을 수 있다. 혹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라디안 퍼 세크로 표시하되. 자,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S라는 것은 호도법에 의해서 세타 R로 표시할 수 있지요. 고로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T분의 세타 R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를 얘를 뭐라 적는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로 줄 거지요.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여기서 V라는 게 오메가 R로 적을 수 있다 해서 메다 퍼 세컨드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넘겨버리면 V라는 것은 오메가 R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유도가 되는데 아무렇게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선속력을 원운동으로 표시를 했을 때 V라는 것이 오메가 R과의 관계가 성립하되 하는 정도. 자, 해서 여러분 밑에 줄 것입시오. V는 R 오메가 혹은 오메가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무렇게 기억하시던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각속력 오메가와 혹은 각속도 오메가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크기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선속력인데 접자를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속력 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것이 A이고 B이고 C다 할게요. 그러면은요. 자, 일단 각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각도가 다 같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판 위에서 얘가 삥 하고 돌아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A, B, C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도가 다 같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오메가가 같다 다르다 각도가 다 같으니까 원판 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정된 상태로, 자, 여기로 보십시오. 요 상태가 고정된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속력 혹은 각속도의 크기가 같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메가가 같다 이 말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주기가 같다, 진동수가 같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에서 본래 기본 형태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 오메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T분의 세타가 됐었지요. 맞습니까? 그때 여기서 오메가는 R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속력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볼게요. 자, 요 시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요게 같은 상황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호의 길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호의 길이가 S1, S2, S3를 했을 때 호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니까 여기서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R이다. 오메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가 같지요. 그러면 R이 큰 게 속력이 크다. 같은, 자, 오메가가 같다는 것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 진동수가 같지요. 시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내에 이동한 거리, 호의 길이가 큰 것이 속력이 크니까 R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V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R분의 V가 되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메가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금방 관계 없다 했는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R과는 반비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요게 R의 관계를 포함하는 물리량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것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붙여야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얘가 즉 다시 말해서 반지름에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여기서 요까지 가고 여기서 요까지 갔다. 호의 길이가 같다 할게요. 호의 길이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짧은 것이 각도가 크고 반지름이 큰 것이 각도가 작지요. 이 길이가 같으려고 하면은. 맞습니까? 요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작은 게 각속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아니 여기서 접선속력 V가 R에 따라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접선속력 V로 표시하면 각속도 오메가를 거기에 따라서 다시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기본 행태는 주기 진동수가 같을 때 같은 원으로 돌면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속력이 같은 상황이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이렇게 반대의 즉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리면은 요게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제에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인고 하게 되면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한 각속력 10라디안/세크로 원의 반지름 2m 위를 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속력이 하는 겁니다. 각속력이 10라디안/세크다. 이거 반지름이에요. 근데 공식 외워야 됩니다. 조금 이따 연습하게 될 텐데, 오메가라는 것은 뭐예요? R분의 V다 보단 내가 좋아하는 것은 V라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 R이다. 그냥 집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메가가 아니고 V로 표시해야 되겠죠. 각속력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R이므로 오메가가 얼마냐 하게 되면요. 10, R이 2다 해서 여러분들 기억 여기서 20m/s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각속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10라디안/s지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오메가는 뭐가 돼요? 얘가 t분의 2파이 혹은 오메가가 얘가 2파이 f기 때문에 뭐냐 하게 되면 대입을 해보면 요런 기본 형태는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가 10이죠. 얘가 주기다. 그 다음에 얘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고로 여기서 주기 하게 되면은요. 그대로 표시해 볼게요. 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2파이 초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동수나 역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동수 F라는 것은 2파이분의 10 헬저다. 약분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산수는 싫으니까 가끔 산수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할래요. 자, 해서 주기관계니까 주기면 요거지요. 소거하면 5분의 파이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심가속도 나오게 되는데 자, 복습이나 한번 해볼게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 자, 주목. 잠깐 보십시오. 가속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속도라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t분의 v-v0입니다. 한 번 더 쓰면, t분의 델타 v라고 적을 수가 있다를 그대로 넘어가도 되고요. 유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기본 행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벡터가 스칼라 이 가속도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지요. 그럼 반드시 뭐가 되는 거? 속도 변화량의 방향인데 복습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다 잊어먹었습니다. A-B 하게 되면은요. 한 번 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향 반대인데 해서 요것을 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A 벡터와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본래 6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이제 일반에서는 싹 다 보여줍니다. 왜요? 암기시키려고. 그래서 지금은 먼저 해 오십시오. 그래서 간단한 걸로 해 보겠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삼각함수를 쓰십시오. 됩니다. 뭐 가속도 기본 형태를 쓰십시오. 됩니다. 편안하게 다 돼요. 자, 가겠습니다. 얘가 V0고 얘가 V예요. 그러면은 가속도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하는 거예요. 변화량은 뭐예요? V-V0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V-V0에서 한 번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원쳐 노는 겁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확인차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V0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하,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나중 속도와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나타내게 되면은요,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평행이도 됩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행 법칙에 의해서 요거와 평행한 선을 쫙 긋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참 신기하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나중과 더하니까 요게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요 자체가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하, 여기서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V-V0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지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운동에서 가속도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항상 중심 방향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원운동에서의 가속도 방향은 항상 중심 방향이고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얘가 지금 현재 V이고 얘가 V인데 V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V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요. V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는 거 하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자,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데 수직, 즉 이동 방향과 수직의 힘이 작용해 버리면은 방향이 바뀌더라. 그때 가속도 방향이 항상 구의 혹은 원의 중심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중심이다가 나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T분의 V 델타 세타,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속도였고요. 델타 세타인데 여기서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속력이 되겠습니다. 아니,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속력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요것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뭐가 변하나요? 여기서 각도가 변하지요. 아니, 돌아가면. 맞습니까? 고로 뭐냐 하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는 행태예요. 자, 가겠습니다. 한 바퀴 뺑 걸 돌려보자. 아니, 그냥 해보니까 주기 T, V는 변하지 않고 한 바퀴 돌면은 델타 세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 T분의 2파이. 아니, 요 유도 행태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냥 요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뭐예요? 오메가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속도 A라는 것은 원운동 했을 때 가속도 A라는 것은 V, 오메가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배운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선속력과 각속력 오메가라는 것은 V가 오메가 R과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V 대신에 오메가 R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 오메가 제곱 R이 되대 하는 겁니다. 다음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메가가 넘겨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R분의 V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요거와 요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가속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줄 것이십시오. 맨 끝에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이 나오지요. 줄 쫙 그으십시오.
그 과정, 유도해가는 과정,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원운동에 있어서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중심 방향. 구의 중심 방향. 그 다음에 원운동에 있어서 선속도의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하면은 접선 방향. 각 속도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다는 게 나중에 강체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속력 관계를 하기 때문에 각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연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심가속도와 선속력 하는데 자,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역의 방향이다. 즉 역은 변하지 않는데 엄밀히 표시할 때 선속도의 방향이다. 즉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 운동과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가속도를 뭐라 부르는고 하게 되면은 구심가속도. 구심가속도는 항상 어디를 향한다? 중심을 향하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이래가지고 기억이 안 되므로.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울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공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A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R분의 V 제곱이다. 다음 A라는 것은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R 오메가 제곱이다가 탁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는데 가속도의 방향과 선속도의 방향을 표현해봤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R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편하게 보시겠지만 R 적고요. 작대기 긋고요. 이 전부 다 그리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세뇌시키려고. 다시 봅시다.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 물리학을 진도를 나갈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보여주십시오. PPT는요, 작업하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 걸려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너무 편해요. 보자 하면 언제든지 끄집어내면 되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 갔다 그러면은 다시 그려야 되지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질문만 하시면 제가 돌리면 됩니다. 자, 갈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R분의 V 제곱이다. 혹은 R 오메가 제곱이다. 단위는 똑같이 메타 퍼 세컨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되면 조금만 우리 어차피 일반 물리학을 해야 되잖아요. 재밌습니다. 가속도요. 아직 안 배웠는데 저절로 됩니다. 가속도요. A는요. 얘가 dt분의 dv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강체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강체에서 각 가속도를 구해보십시오. V는 오메가 R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dt분의 R 상수 튕겨내고 미분 안 됩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R 튕겨내고 뭐가 되겠습니까? d 오메가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단위 시간 동안에 각 속도의 변화량을 각 가속도 알파라고 그래요. A는 알파라는 공식이 그냥 튕겨나와요. 지금 해놓게 되면은. 다시 할게요. 알파라는 것은, 각 가속도 알파라는 것은 얘가 dt분의 d 오메가라 해요. 아니, 별거 아니라고. 만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랬을 때, 오메가가 뭐라고요? R분의 V라고 금방 배웠지요. R분의 V라고 배웠지요. 그럼 집어넣어버리라 하게 되면은, 여기서, R은 끄집어내면 R분의 1에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dt분의 dv로 쓸 수 있네. 어디서 많이 봤네. 가속도, 직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라고 해요. 직선 가속도. 그러면 A다, 얘가. 알파는 R분의 A네. A는 R알파네. 이 관계가 저절로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곧 뒤에 강체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요렇게 고리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금방 보여줬지요. 요거라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딱 나와야 됩니다. T분의 세타. 자, T분의 세타 맞습니까? 다음에 선속도 V 하게 되면 혹은 선속력 V 하게 되면 오메가 R 탁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돼요. 이거 어디 유도해 봅시다. 그럴 시간 없다고요. 자유자재로 우리 운동 방정식과 같이 쓸 거라고요. 가속도 A 하면은요. 원운동에서 구심 가속도 A 하면은 오메가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자, 오메가는 뭐라고요? 다시 외워야 됩니다. 오메가는 T분의 세타요. 됐습니까? 다음 선속도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R.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다음에 가속도 A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 제곱 R과 R분의 V 제곱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주석 단 옆에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별표를 친 다음에 반드시 외워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단조화 운동을 설명하게 될 텐데 단조화 운동에서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서 외우십시오. 오메가는 T분의 세타, D여도 괜찮습니다. DT분의 D 세타. 그리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외워집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특히 문과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정말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바를 암기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막바로 적용해 가려고 그러면 조금의 수고만 해주면 일반 물리학 꾼책 내용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각 속도, 어떠한 일정한 빠르기로 돌아갔을 때에 1초 동안에 벌어진 각으로 만약에 1초에 90도 벌어지면 2초에는요 180도, 3초에는 270도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걸 정하는 걸 각속도다, 각의 속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속도는 V는 T분의 S지만 각의 속도면은 각을 이어달라. T분의 세타를 쓸게. 가다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V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T분의 S지만 호도법을 다시 한번 더 써가지고 표시한 것이 오메가 R이다로 막바로 기억을 해놔서 구구단처럼 사용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메가 R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 A를 기본식의 형태에서 적용을 하면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시 책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걸 그래야 즐거움이 쌓여요. 아무리 잘 알아도 안 풀린다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분의 V 제곱,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1페이지에 기본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2m하고 단 수평입니다. 2m하고 각속도 오메가가 10이라고 했을 때 하게 되면 네온차 놀아볼게요. 자, 보십시오. 오메가가 10이다 하는 순간 얘가 T분의 2파이다. 주기는요 하게 되면은 빨리 나와야 돼요. 10분의 2파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기가 나왔지요. 주기가 10분의 2파이 초, 산수는 여러분들 하십시오. 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빨리 나와야지요. 진동수라는 것은 역수지요. 2파이분의 10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되고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 볼게요. 반지름이 2m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본 형태 뭐가 되겠습니까? 각속력 그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V라는 게 뭐지요? 오메가 R이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오메가가 얼마? 10. R이 얼마? 2. 그러면은요 20m/s가 되고요.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요 하게 되면은 A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그냥
오메가 제곱 R을 쓰고 싶다 하게 되면 오메가가 얼마냐? 여기서 10의 제곱에다가 반지름 2 집어넣어버리면은요, 200이 나오고요. 200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는 가속도 A를 R분의 V 제곱으로 쓸게 라고 한다면 R이 2고요. V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저기서 20이지요. 20의 제곱을 써버리면은 결국 400에서 2 나눠버리니까 얘가 20, 400에서 2 나눠 200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되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행태 기본식 구구단처럼 나와줘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것도 결국은 암기죠. 생각해보자. 그 결국 암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도 과정 보여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해서 자 90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별표 친 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공식을 암기해야 되겠구나. 진도를 나가면서 하늘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주면 모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90역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수준을 조금 높이랍니다. 왜요? 학생들이 어차피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90역, 원심력 계산하십시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줄 테니까 보십시오. 자, 90역은 포인트가 뭐냐? 실제 힘이다 하는 겁니다. R자 힘으로 표시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작용한 힘을 실제 힘이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편하겠어요. 자, 뭔 말이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운동 방향에 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운동 방향의 평행함,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평행한 힘은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속도를 감소시키지만 여기서 운동 방향의 수직인 힘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항상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것도 힘이 일정하면 등속 원운동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의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R자 힘으로 표시할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뭐냐 하게 되면은요, 자, 본래 가속도 A라는 것이 얘가 R분의 V 제곱이고 얘가 오메가 제곱 R이니까 여기다가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듯이 이렇게 쭉 나타내버리면 이름에서 90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수평으로 운동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F, 즉 R자 힘이다 해서 MA라 표시하고요. 수직으로 운동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력 mg이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F가 MA입니까? 이것은 어떤 면위에서 어떤 공간에서 외력이 없을 때 R자 힘에 의해 운동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F란 것이 mg다 하면은 이것은 중력 가속도니까 수직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가 종류가 자 보십시오. 수평, 수직, 그 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원 하면은 원심력이다. M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M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상황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보겠는데, 자 보십시오. F라는 것은 M R분의 V 제곱이다. M R 오메가 제곱이다. 즉 구심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그 크기가 구심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속도가 구심력 실제 힘인데, 자, 다시 한번 더 알게. 선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되겠고요.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 되는데, 즉 구심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값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구심력이므로 구심력도
중심 방향이다. 아, 크기가 같잖아요. 같아요. 그러나 구심력이 일정합니까? 아니요. 변합니다. 왜요? 방향이 변하니까.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변함으로 구심력의 방향이 항상 중심 방향이지만 변하는 값이에요. 그게 포인트고, 고르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와가지고 변하지 않는 물량과 변하는 물량을 찾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PPT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심력은 실제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물체가 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는 요렇게 연속적으로 항상 중심 방향으로 크기는 변하지 않은 방향이 중심을 향하잖아요. 그래요. 고로 일정하잖아. 아니요. 벡터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힘이 변한다 하는 겁니다.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해서 F는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할 것이다. 자, F는 마찬가지로 M, R, 오메가 제곱 R 제곱으로 표시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주목 읽어보십시오. 자, 원심력 나오게 되는데, 원심력은 어떤 물체가 원운동 했을 때 관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원심력이라 부르는데 관성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심력의 방향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것이 차례대로 나타내봐라 했을 때 요렇게 돼 간다 하는 겁니다. 원운동을 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간다.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변했으므로 원심력이 변했다라고 하지요. 왜? 벡터니까. 자,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M, R분의 V 제곱이다. M, R, 오메가 제곱인데, 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적겠습니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적으십시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즉 수평면 마찰력이 없을 때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는 같고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수직 원운동일 때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 틀리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자, 먼저 마찰이 없는 경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원운동을 한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마찰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빨리 이제 공식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구단처럼 기본 형태만 나와주면 강체에서부터 여러분들 원운동 반드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마찰 없습니다. 수평면입니다. 지금 요게 수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요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찰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력을 구해라.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냐?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 R분의 V 제곱. 속력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빨리 나와야 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질량이 얼마냐? 1 곱하기 R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R이 2m,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고로 100에서 2 나눠버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뉴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자, 수평일 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요. 고로 요 방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50뉴턴이 작용되면 요 방향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뉴턴이 작용된다고. 그때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 없으면 되면 얘는 돌 수가 없어요. 고로 이 줄에 걸리는 힘이 50뉴턴이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물체가 원운동한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원심력 구하라, 구심력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지금부터 연습하는데, 자, 여기서 원심력이 아니잖아요. 구심력이 아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줄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지요. 그 힘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50뉴턴의 장력을 견디야만이 이 물체는 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상관없이 또 해보겠습니다. 원운동한다. 중력을 구하십시오. 단 줄이 연결되고 구멍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구멍이 무슨 역할을 해요? 도르의 역할과 같습니다. 일단 구해보는데 이번에는 각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 오메가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글자가 왜 이래? 그러면은, M이 얼마냐? 이 오메가가 10의 제곱이 되고요. R이 1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을 1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200뉴턴이 되겠습니다. 고로 무슨 말이냐? 요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심력이 생기게 되는데 200뉴턴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200뉴턴이 작용하면 안쪽으로 얼마가 작용해 줘야 돼요? 200뉴턴이 가해져야만, 요거는 관성력이에요, 실제. 요 200뉴턴이 가해져야만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는 이게 먼저 구해져야 돼요. 구심력이다 하고, 그때 장력이, 이 줄이 200뉴턴으로 이렇게 줄을 땡겨주려 그러면은 곧 얘가 도르의 역할을 하니까 요 방향으로 얼마를 땡겨줘야 돼요? 200뉴턴을 땡겨줘야 된다. 고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질량이 존재하지요. 아래로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F가 mg가 되는데 여기서 g가 얼마냐 하게 되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냐 하게 되면요. 요거의 크기가 200이 돼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고로 몇 킬로그램을 달면 계속 돌 수 있을 것이다? 20kg을 달아주면 계속 돌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중력을 원운동한다. 중력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는데요. 여기서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돈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지구와 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만유 인력이 있겠지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맞아요. 그러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 만유 인력과 여기에 계속 돈다면 여기서 원심력이 같고 방향 반대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이것이고 관성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핵에 들어가서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걸로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궤도에 전자가 있을 텐데 뉴턴 역학입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이 돌 때 원심력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요렇게 작용하고 곧 요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면 얘가 계속 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란을 어떤 것을 초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수준이 너무 어렵지만 실제 일반 물리학에서도 요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서 요 유수한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이 1m고요. 반지름이 1m고 여기서 물체가 질량이 m이 있고요. 요렇게 가는 속력이 루트 10m/s입니다. 그리고 얘가 1kg이라 가정을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요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자, 요것이,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kg입니다. 중력이 얼마냐 하면은 몇 뉴턴이요? G10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뉴턴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고로 중력이 10뉴턴인데, 지금 현재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뭐만 존재합니까? 요 지점에서 중력만 작용하지요. 이 중력이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뭐가 되겠습니까?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심력이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구심력이 10뉴턴이 돼요. 고로 원심력이 생길 텐데 재밌는 것은 원심력이 계속 돈다. 이 줄에 묶여가지고 계속 돈다라고 한다면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줄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원운동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구심력이 중력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0이다 하는 얘기예요. M 1이다. R분의 V 제곱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이미 값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R이 얼마냐? 1이니까 V라는 것은 루트 10 메타/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력이 구심력이고 구심력과 중력은 같으며 구심력과 원심력은 크게 갖고 방향 반대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지금 원심력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원심력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얘가 10뉴턴이지요. 구심력이 얼마예요? 10뉴턴이죠. 최고점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kg이 존재하는데 1kg이 얼마? 요 방향으로 10뉴턴이 작용하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물체가 지금 현재 2m의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자, 내가 줄에다가 물체를 달아놓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물체를 실에 매달아 가지고 돌려버리면요. 위에서는 속력이 작고 아래에서는 속력이 크지요. 아니, 돌리면 휙 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속력을 구해볼게요. 중력장이 지금 현재 이건 수평면이 아니고 수직면이에요. 중력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됐나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요. 아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하게 되면은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놀아볼게요. 1 g가 10 h가 2가 됩니다. 얘가 1m하고 1m 반지름이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것은 2m하고 0m인 거예요. 그래서 2m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질량 1 곱하기 속력이 얼마였느냐?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지요. 아니, 속력이 루트 10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얘가 20이고 얘가 5면은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지요. 아니, 20이고 얘가 5잖아요. 그럼 25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요 지점에 왔을 때 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1의 V 제곱이 얼마가 된다고요? 25가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V라는 것은 루트 50이 되는 거예요. V 다시가 메타/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요. 자, 보십시오.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원심력을 계산을 하니까 M 얼마야? 1.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
시험 문제에서 달아지는 겁니다.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R 반지름 얼마지요? 1. V가 얼마지요? 루트 5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고로 얘가 풀어버리면은 50뉴턴이 되지요. 맞습니까? 고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중력이고, 얘가 중력이고, 원심력이 50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구의 중심으로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도냐 하는 겁니다.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총 힘은 얼마냐? 이거 괜히 설명했습니다. 구의 중심으로 얘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R자 힘, 즉 다시 말해서 양쪽으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를 만들기 위해서 10과 50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요? 구심력이 60뉴턴이 되는 거예요. 줄이 60뉴턴을 견뎌야 안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구심력이 얼마였어요? 10이었지요. 근데 여기서는 구심력이 얼마예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다음에 속력에 의한 원심력이 50이 나왔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는 같아야지요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구심력이 얼마라고요? 60이라고요.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주목 보십시오. 구심력은 뭐냐?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관성력인데 여기서 잠깐 수평일 때는 크기 갖고 방향 반대 있지만 수직일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행여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질문사항이 생길 텐데 질문은 일반 물리학에서 하십시오. 사실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찰력 없는 수평면 운동만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평면에서라고 적으십시오. 예제에다가, 예제에 수평 글자가 빠졌습니다. 수평면에서라고 적으시고,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복사하기 돼서 앞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R을 1m, 그림에 1m로 고쳐야 됩니다. 그림을 1m로 고치시고, 저기 각속력이 5라고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그림에 위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 5 라디안 퍼 세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림을 고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냥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냐 하게 되면 1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V라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 R 기억하겠는가? 가속도 A는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R분의 V 제곱이다. 다음에, 오메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2파이다. 혹은 2파이 F다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냥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얼마냐 하면 5가 되겠고요. R이 얼마냐? 그냥 대입하십시오. 산수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은 5m/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속도 하시게 되면은요, 오메가가 지금 현재 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5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1이고요.
자, 고로 얘가 얼마냐? 25 메타/세컨드 제곱으로 표시될 것이다. 자, 주기 진동수를 구하십시오. 오메가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5s t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하게 되면은요, 5분의 2파이, 진동수는요, 역수 2파이분의 5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힘을 배웠으니까 뭐가 되는 거? 가속도가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원심력 또는 수평면이 되므로 F란 것은 M 오메가 제곱 R에서 요 값이 계산한 값이 25고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50N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어요.